안녕하세요. 마이크로비트로 만나는 AI 세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스키 렌즈로 라인을 추적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인을 학습시키고 학습한 라인을 인식해서 그 인식한 결과에 따라서 모터를 제어해서 라인을 따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저희 허스키 렌즈가 제공하는 라인 추적, 라인 트래킹은요. 지정된 컬러 라인을 추적하고요. 경로를 예측하는 AI 기능입니다. 기본 설정은 하나의 컬러만 추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라인 트레이서 있잖아요. 그 적외선 센서를 기반으로 한 라인 트레이서는 좀 다르게 우리가 비전 인식을 통해서 라인을 학습하고 인식하는 것은 라인의 경로를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이 어느 쪽 방향을 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서 저희에게 그 결과값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동 및 설정 방법입니다. 저희가 그 기능, 펑션 버튼 있잖아요. 그것을 돌려서 라인 트래킹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 버튼을 길게 누르면 매개 변수로 들어갔었죠. 거기에서 Run Multiple이라는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거를 비활성화를 시킬게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라인을 동시에 인식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는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고 오작동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문서에서도 가급적이면 하나의 라인만 인식해서 활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스위치 그 라인 트래킹 매개 변수 중에 LED 스위치 옵션도 있는데요.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LED를 켜두면 주변 조명 환경 영향을 그나마 좀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켜셔도 되고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Save and Return을 반드시 선택하셔서 내가 설정한 매개 변수 값이 허스키 렌즈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을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저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라인을 허스키 렌즈의 그 가운데 십자 모양 표시 있죠. 거기에 중앙에 위치시킨 다음에 학습 버튼을 짧게 누르면 학습이 완료가 됩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아직 학습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라인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은요 이제 학습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스키 렌즈 딱 켰을 때 라인을 봤더니 얘가 흰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학습된 게 없다라는 뜻이고요. 뭔가 색깔이 흰색이 아니다. 그러면 기존 학습된 거를 지우고 삭제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선을 학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학습이 완료되고 이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을 만나면 파란색 선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색상의 라인을 학습할 수도 있지만 인식률이 낮기 때문에 하나의 라인만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라인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라인에 따라서 모터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 허스키 렌즈 라인 트래킹과 관련해서는 총 4가지 값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X 비기닝, Y 비기닝, X 엔드 포인트, Y 엔드 포인트 이렇게 있어요. X는 가로축, Y는 세로축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스키 렌즈는 좌측 최상단이 0,0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X라인의 끝은 320이고요. Y라인의 끝, 오른쪽 최하단이 되겠죠. 여기는 240을 갖습니다. 우리가 라인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황색 화살표. 라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움직이고자 하는 이 로봇이 오른쪽 우회전을 해야 되죠.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중심점으로부터 이 인식한 화살표, 경로 예측을 한 화살표가 어느 정도 많이 만약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좀 더 과격하게 회전량을 줘야 될 것이고요. 조금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조금 작은 양의 회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4개의 변수값을 받기 때문에 이 4개를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정밀한 움직임을 제어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y는 쓰죠. 사실 저희가 좌회전, 우회전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y는 저희가 하는 데서 큰 의미는 지금 없기 때문에 x 좌표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x의 끝점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값이 너무 커져요. 여기 가운데가 160인데 이쪽 끝점 포인트의 x값을 받으면 200이라는 값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40만큼의 값이. 근데 우리가 선을 보면은 막 이렇게 구불구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끝점이 사실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데 끝점만 놓고 보면 처음부터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 화살표, 인식한 라인 화살표의 이 중간점을 구해서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회전량을 좀 주려고 합니다. 중간점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요 시작점이 이따가 이제 프로그램도 하겠지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간 x좌표 구하기 요 2번 보시면 시작점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80이라는 값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가 시작점이 160입니다. 160에서 일단 더할 거예요. 얼만큼? 요 떨어진 지금 20만큼이죠. 20만큼은 요 끝점의 x좌표에서 시작점의 x좌표를 뺀 값을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럼 20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 시작점의 x좌표에서 중간점에 그 떨어진 정도를 더해주면 저희가 최종 결과값으로 180이라는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중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가 160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허스키 렌즈의 해상도 자체가 가운데가 160이기 때문에 그러면 160에서 이 중간점의 x좌표를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를 보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음수값이 나오면 오른쪽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양수값이 나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이제 조건문으로 분기를 줄 거고요. 그리고 떨어진 정도를 근데 20이라는 숫자 떨어진 정도를 이제 약간 좀 조절을 해서 모터 속도에 집어 넣을 겁니다. 요거는 사실 정해진 값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20이라는 값을 떨어진 정도 20이라는 값을 그대로 넣어줄지 어떤 연산을 통해서 좀 작게 넣어줄지는 모터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한 양으로 적절한 수식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실제로 라인을 인식시키고 우리 메이크 코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인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허스키 렌즈 메뉴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버튼을 살짝 눌러서 여기 라인 트래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꾹 눌러가지고 매개 변수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런 멀티플 되어 있는 게 혹시 활성화 되어 있으면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LED 조명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키시거나 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굳이 지금 주변 환경이 밝기 때문에 켜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Save and Return을 들어가서 저장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라인을 그려놓은 거에 하얀색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선택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 표시 중앙에 화살표가 이렇게 오도록 한 다음에 이 학습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학습이 완료되고 이제 파란색으로 저희 라인 인식한 라인이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러면은 이 라인 제가 지금 만든 라인을 허스키 렌즈가 제대로 학습했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허스키 렌즈 학습을 완료했으니까요. 마이크로비트 메이크 코드를 통해서 실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확장 블록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허스키 렌즈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마킹 로봇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킹 로봇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마킹 로봇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시작하면 실행에는 저희가 항상 해왔던 거 있죠. 네, 허스키 렌즈와 이 마이크로비트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I2C 통신 프로토콜을 초기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 저희는 라인 트래킹을 쓸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실행해서 저희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라인을 인식하고 인식한 라인을 기반으로 모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해볼 건데요. 변수를 저희가 총 3개를 일단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허스키렌즈가 인식한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도 있지만 그런 블럭이 좀 많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담아놓으면 저희가 변수 하나에 그 허스키렌즈가 인식한 라인과 관련된 값을 담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변수만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가셔가지고요. 첫 번째 변수는요. x 비기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x의 시작점을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의 끝점이 되겠죠. 그렇죠? x의 end 포인트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허스키렌즈에서 제공하는 값을 받는 애가 아니라 받은 걸 저장할 애로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아까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좀 어떤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정도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냥 리절트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허스키렌즈가 매 순간 인식한 결과값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블럭은 이거였죠. 네. 계속 인식한 그 결과를 무한반복창 안에서 계속 받아옵니다. 결과가 있든 없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조건문을 넣을 거예요. 뭐냐면 인식한 결과가 있을 때만 실행을 하면 되겠죠. 아무것도 인식한 결과가 없는데 굳이 안에 있는 명령을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식한 결과가 있을 때만 저희가 시작을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heck if 요 블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뭐냐면 프레임이 인식한 게 아니라 에로, 아까 화살표 표시 있죠. 그래서 라인은 요 에로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그 화살표 인식한 결과값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방금 만든 변수에다가 x beginning, x end 포인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이거 증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장 블록을 가져다가요.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요. 허스키렌즈에 여기 보시면 무엇이 있느냐?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맨 밑에 화살표, 우리가 ID 1 하나만 인식시켰기 때문에 ID가 1인 거죠. 또 만약 여러 개면 ID 1, 2, 3 이렇게 이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식한 결과의 화살표 1에 여기 클릭하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총 4가지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 비기닝에다가는요. 허스키렌즈가 인식한 X 비기닝 값을 넣어줄 겁니다. 제가 변수명을 똑같이 넣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거라는 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사해 가지고요. 이제 또 뭘 넣을 거냐? x 엔드 포인트에다가는요. x 엔드 포인트 값을 넣어 주도록 할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요. 내가 이 허스키렌즈의 x 비기닝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요 x 비기닝이라는 요 변수명 하나만 딱 가져오면 돼요. 근데 이 변수를 안 만들면 이 긴 블럭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많이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x 리절트 값, 요거는 저희가 조금 연산을 했었어야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중심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일단은 가장 먼저 뭐였냐면 중심이 160이었기 때문에 160에서 떨어진 정도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음수값이 나오면 우회전, 양수값이 나오면 좌회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계산해 보시면 빼기 있습니다. 빼기를 일단 넣어줄 거예요. 어디서 빼줄 거냐? 저희가 허스키렌즈 화면에 X 중심이 160이기 때문에 160에서 빼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점에서 떨어진 정도의 중간점을 더해줄 거기 때문에 더하기를 일단 가져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무엇을 더하냐? 일단 시작점을 더해야 돼요. 여기. 요 시작점. 지금은 제가 똑같이 160에 시작했지만 화살표가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작점. 그러면 아까 만든 변수 x 비기닝이 될 겁니다. 여기서 더할 거예요. 무엇을 더하느냐?
끝점에서 시작점을 뺀 것을 나누기 2한 값을 더할 거예요. 뭐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자 먼저 여기서 네, 계산해서 나누기를 먼저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무엇을 나누냐? 뺀 값이죠. 끝점에서 시작점을 뺀 값이에요. 그러면 변수에서 끝점에서 시작점을 뺀 값을 나누기 2한 것을 다시 시작점에 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이 160에서 빠질 거예요. 네. 지금 수식이 막 더하기, 빼기, 막 나누기 막 복잡하게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차분히 다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 이제 조건을 해줄 거예요. 이제 요 값을 가지고 잠깐만요. 요거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여기다가 논리 만약 뭐뭐라면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x 리절트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x 리절트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좌회전, 우회전을 따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이 아니라 저기 논리로 가셔가지고 연산기호 하나 가져오시고요. 이 부분을 자 크거나 같다 또는 뭐 크다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요. 여기 크다 무엇보다 무엇이 변수의 x 리절트의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저희 뭐라 그랬죠? 왼쪽에 있는 거죠. 화살표가. 왼쪽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럼 얘는 좌회전이에요. 좌회전은 자 마킨에 가서 모터의 움직임을 자 제가 레프트 라이트를 일단 놓고요. 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바퀴가 조금 더 빨리 돌아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 바퀴가 조금 더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값에 비례해서 더 빨리 돌아야겠죠.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값이 있어야 돼요. 기본값. 저희는요. 기본값을요. 한 20 정도로 놓을게요. 이거는 배터리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네. 20에서 그러니까 기본 속도는 20인 거죠. 20에서 왼쪽 바퀴가 더 천천히 돌아야 되기 때문에 빼기라고 했어요. 얼마만큼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연산을요. 리절트를요. 떨어진 정도를 한 8 정도로 나눈까. 너무 숫자가 커지면 이게 픽픽 돌기 때문에 저는 한 8 정도. 근데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기기에 따라서 앞에 쓴 이 20이라는 숫자, 뒤에 쓴 8이라는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20에서 빼줘요. 그러면 왼쪽 바퀴는 좀 천천히 돌겠죠. 그리고 오른쪽 바퀴는요. 아이고.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를 해줄게요. 이 값을. 그러면 이 x 리절트 값에 비례해서 왼쪽 바퀴는 그만큼 적게 돌고 오른쪽 바퀴는 그만큼 빨리 돌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0보다 크지 않다면 작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일단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우회전이라는 것은 왼쪽 바퀴가 더 빨리 도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를 더해주고요. 밑에 거를 빼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x 리절트의 값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음수가 나온 값은 사실은 좌회전, 우회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미 썼고 우리는 그 떨어진 그 정도를 왼쪽이랑 오른쪽 바퀴의 회전량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음수를 그대로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절대값으로 바꿔줄 겁니다. 마이너스 20을 그냥 20으로, 그냥 또 20이 나와도 20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요 위쪽 블록에서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왼쪽에 오른쪽 회전량을 다르게 해줬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산에
절대값이라는 블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절대값이라는 블럭은요, 이 안에 들어간 요 값을 절대값으로 바꿔주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거를 아까 그 0 들어갔던 0 리절트 들어갔던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요, 제가 다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복사해서 넣어주고요,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블럭들은 삭제를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코딩이 끝나는데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모터가 멈춰야 돼요. 저희가 이러한 피지컬 컴퓨팅을 할 때 어떤 기기를 제어할 때 한번 뭐 움직이는 명령을 줬다. 그러면 따로 멈추라는 명령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 동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모터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요 아니면 요 부분이 인식한 결과값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봇에 모터 올 스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라인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이 저희가 만든 이 로봇이 멈추게 될 겁니다. 이제 실제로 업로드를 시키고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식한 선이 화면에 없기 때문에 지금 멈춰져 있고요. 제가 얘를 조금 더 앞으로 움직여서 라인이 보이는 위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을 인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로를 예측을 하면서 화살표가 표시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인식한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을 조심스럽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끝점에 도착해서 더 이상 인식한 라인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잘 멈춘 화면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허스키 렌즈로 라인을 추적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고 메이크 코드를 통해서 프로그램 작성한 다음에 실제로 라인을 인식해서 잘 따라가는 모습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적외선 센서 기반의 라인 트레이서와는 다르게 이 비전 인식, 이 허스키 렌즈를 통한 라인 추적은 경로를 예측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